구치소에 청문위원들이 갔는데 구치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해를 했다. 그죠? 뭐 경비교도대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한 10여 명을 불렀다. 일단 박영선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구치소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데. 아니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좀 믿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혜원 의원도 다른 구치소 갔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니까.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을 만나러 서울구치소를 갔었고 박범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은 안전보험이 있는 남부구치소를 갔는데 두 군데서 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 구치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구치소장들이 무슨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구치소장이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부대로 따지면 연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단급에서 지시가 그렇죠. 내려와야 되는. 사단장도 일이고. 아니에요. 구치소장은. 만약 군대 조직과 비슷하거든요. 구치소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지금 7, 8명 왔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죠. 이건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게다가 저는 진짜 웃긴 게요. 휴대폰은 원래 일반인들이 가도 휴대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특별 접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한데 종이 연필을 못 가져가는 건 이제 세상에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거. 그거를 뺏었다는 것만으로 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면에도 그렇고 변호사들 맨날 가방 가득 서류하고 그 연필하고 종이하고 다 가지고 가서 일반인들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는 당연히.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청문회를 하려고 한 국회의원들한테 종이 연필을 뺏었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건 특검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에 고발을 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래요. 이건 정말 것처럼 만약에 무장 경력이죠. 아마 거기 있는 무장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교도관이라고 까만색 입고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제가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빼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겪었을 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인 면회실하고 그날은 일반인 면회실이 아니라 수감동 내부에 있는 행정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철탑 쳐 있고 철조망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 그렇죠.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고립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저희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접견을 가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 안에서 들어갈 때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뺐고 내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안에 가보면 이 완전히 일반적인 그런 데와 달리 하얀 벽과 장식도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되게 뭐 하여튼 삭막하고 무섭죠. 병실의 무서운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실을 가장 어둡게 만든 버전. 그런 버전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한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협박이라는 의미가 판례에 그렇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주변에 우르르 서 있기만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협박당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협박당한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난동을 피워가지고 제수들을 탈옥시킵니까? 왜 무장교도관들이 무술교도관들이 출동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명확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해요.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하죠. 국가기관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7, 8명씩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증인이고 각자가 당사자예요. 피해자이면서. 이건 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만약에 뭐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증거도 필요 없어요.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모두 경비교도관들요? 무술교도관이라고 아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무서우셨어요? 일단 그분들은 실제 성격이 무섭던 무섭지 않던 그렇게 보여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까만 거 입고 서 있는데 교도관들, 그러니까 수감자들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행정부는 까마귀 다르죠. 네, 전문 용어로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근데 국회의원들 8명이 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청문 일단 그 분들이 가신 이유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간 거고 보통 국회의원들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공적 지위에서 갔었을 때는 사실 청문회장이 그 자리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7명, 8명이 갔으면 국민들이 거기 같이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거기서 공적인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거고
다만 최순실이 거기서 최순실의 안정범 정호성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없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여전히 거기는 청문회장이었거든요. 그럼 국회 청문회장에 말씀하신 까마귀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다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TV로 보는 국회 청문회장 그렇죠. 거기에 까마귀들이 갑자기 거기 나온 증인들 주변을 둘러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정말 크게 문제 삼아서 이유를 밝혀내고.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구치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는 구치소장 정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똑같이 어느 한 군데만 벌어졌어도.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똑같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또 부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근데 제가 얼핏 그 박영선 의원이 그 SNS 중계를 했었잖아요. 김성태 위원장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 구치소 내의 분들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통화 내역 조회해야죠. 어디다 그렇고요. 보고를 해서 어디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도관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그렇죠. 구치소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거든요. 사실은. 못하죠. 쉽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8명이 서울시에 아니면 어디 지자체든 아무 데나 갔어요. 아니 그렇죠. 거기서 공무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막고 이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야말로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떡하려면 비슷하면 국회의사당 내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투경찰 한 10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보고 있던 증인들하고 국회의원 질문하는 사이에 가로막은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유는 그만하고요. 아니 근데 진짜 있을 수 없는 너무 일이에요, 심각한 절대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이분들이 무슨 그리고 어제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공개방송 때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면회를 제일 많이 다녀본 분이라 서울구치소 과장들도 다 안다. 그렇게 안면까지 있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켰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것이 또 다른 청문회 대상이 될 내용이에요. 왜 청문회를 방해하고자 했고 누가 시켰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보기엔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방해했으니까 국정조사를 방해한 세력을 다시 국정조사해야죠. 1차적으로는 청문회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해야 하고요. 청문회처럼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심각한 이것만 갖고 국정조사해도 될 문제예요. 사실은. 무게 사안의 중대성은. 자. 여기까지? 여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었죠. 이혜원 의원이 폭탄을 여러 개 던지고 있어요. 이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방송을 본 여기서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통칭됐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방송을 본 사모님들이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야. 근데 이제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 수석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근데 조윤선 씨가 나한테 최순실 씨를 데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 밝혀진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이걸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듣고 폭탄이에요, 있다가. 폭탄. 그렇게 폭탄이란 비유가 될 수밖에 없고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물어봤을 때 정말 그런 사실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 쓴 것 때문에 자연인 조윤선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억울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정반대잖아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중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중매. 네. 중계. 중계.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이분이 중간에서 이분이 최순실, 이분이 사모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선 주장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지금 최순실이 했던 거는 문화체육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문화체육 재단을 만들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펼쳤잖아요. 차은택을 중간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업 동업자 내지는 뭐 이렇게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말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재벌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재벌들도 그쪽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럼 최순실이 개입돼서 이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네. 그 사람이 그거를 중재해 준 사람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현역 문화체육부 장관이에요. 그전엔 정무수석 만약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 때일지 장관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정말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최순실 씨가 그냥 목욕탕에 잘 갔다 가니까 목욕탕 동기를 구할 수도 그게 동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밝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일단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조현천 장관이 말했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모른다는 것만으로 거짓말한 거는 위증 정도가 되겠죠. 위증 정도가 근데 청문회가 아니라 그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증언도 아니죠. 사실은 증인은 아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어떻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글쎄요. 다른 어떤 것을 해야죠.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소개를 했다면 소개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소개를 하자면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가 있었을 테고 그 관계 속에서 최순실 씨와 어떤 역할 혹은 뭐 관계 속에서 뭘 주고받았는지는 밝혀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걸 밝혀야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분들도 서로 필요해 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났고 만약에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은 게 있다라면 그건 이제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저는 빠져나가고. 아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최순실의 문화체육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그렇죠. 치우기 위한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치워야 실력이 덜해도 그 사업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은택을 앞장서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치우기 위한 그 두 개의 필요성이 맞닿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김기춘 전 두 사람이 서로 영역을 가지고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데서는 이렇게 협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교도관이셨던 분이 저희 문자 제보 하나 오셨는데 예. 그것은 교도관 생활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일은 평상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순식간에 제보가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시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조현선 장관 분은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많은 것들이 그 내부 제보자 주변 분들 뭐 어디 식당에서 만났을 때는 식당에서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목격했던 분들의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지금 이혜원 의원도 그 말씀하신 분도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그분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고 다른 분들도 받았다는 이거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건데 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있었나요? 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끝나가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거의. 그렇죠. 실제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치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종이 연필까지 다 뺏어버린 거고요. 진짜 상상할 수 정말이라면 정말 공무집행 관계가 명백해 보이고요. 직권남용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기회가 남았다. 오랫동안 말만 있었고 보치지 못했던 강제구인,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들이 벌금 얼마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청문회법이 아니라 강제구인 권한을 주는 요 개정이 사실은 원포인트로 국회의장이 직권산정하면 된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고 저는 일괄적으로 강제구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아니 뭐 강제구인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 대상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준하는 정도의 의혹이 좀 명확한 부분, 그런 예를 들어서 구속된 수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한정을 짓는다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직권산정하면 가능하죠. 본인이 반대해도 가능한데 제 말은 이 법안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신체 자유에 대한 너무 지나친 구속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갈릴 때 한쪽에서 상대편을 별 죄도 없는데 강제로. 그럼 뭐 검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입법부가. 그런데 그럴 수는 이렇게 없는데. 청문회의 사실상 주요 대상인데 여러 가지 편법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 구인하는데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나요? 마침 새누리당도 탈당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분당이라고 표현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분당이라고 해야 돼요? 네. 분당은 지역 동네 이름 같아서 탈당해서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다수 탈당이라고 일단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200번 가까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권상정도 가능하고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처럼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한다. 분명히.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당장으로서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게 혹은 뭐 국회의장에게 최근에 연락처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니 국회 수첩만 봐도 문자들 직접적으로 보내고 네. 또 이게 의원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 있죠. 직접적인 어떤 전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걸 반영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좋다는 것도 이번 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송을 다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죠. 직접 자기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고 소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큰 루트가 뚫렸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여의도의 섬이 좀 다리가 좀 놓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세현 의장 핸드폰이 터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보좌관이 들고 있겠지. 공개되면 전화. 아니면 하나 더 만드시면 되죠. 뭐. 네. 그거야. 여론 수련용을 하나 쓰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런 것까지 뭐로 우리가 걱정을 해요. 하여튼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지역구나 국회의장실에나 알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네. 것 같고.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전하셔도 되고.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게 민주주의인 건데,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은어로 까마귀들이 출동했다 이런 부분.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상식, 법 상식에 맞게끔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